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 돌파 에이플렛 331화 체인소맨 두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저는 대중문화 칼럼니스트 강상준이고요. 정 과장입니다. 전대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자, 지난번 체인소맨 5권까지 이야기 해봤나요? 네. 자, 계속 이어서 6권 들어가면은 레제가 이제 또 덴지하고 축제 데이트를 해요. 막 무슨 금붕어 막 뜨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의 그 전형적인 여름 축제. 늘 나오는 그렇죠. 몽타주 장면인 거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어딜 가냐? 꼭 비밀 장소가 있지. 되게 불꽃놀이가 잘 보이는 명소. 너의 꼭 초장을 가죠. 먹고 싶어에서도 나왔던 그런 장면과 네. 흡사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게 진짜 있나? 아니 이렇게 다 하면 비밀 장소가 아니지. 그렇죠. 걔네 커플도 가서 뭐 그랬는데 물론 걔네는 앉기만 했어. 뭐 아니면 어쩌라고? 동네에 그냥 언덕 같은 게 다 많아서 아무 언덕이나 가가지고 내 비밀 장소야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레제가 덴지한테 일 그만두고 같이 도망치자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절했어. 근데 갑자기 기스키스를 하네요. 근데 기스키스인 줄 알았더니 혀를 잘라가지고 물어 뜯어버리죠. 아 맞아. 그리고 변신하려고 하니까 손목도 잘라버려요. 맞아, 웅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그렇죠. 이걸 못하죠. 그리고 이제 심장 내나 하고선 도려내려는 순간에 이제 그 상어의 마인 빔이 등장을 합니다. 비모야? 비모겠죠? 그러면서 레제가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밤이래 밤. 근데 문자 그대로 밤이었어. 폭탄의 악마인 거죠. 아마 일본어로는 본부가 아니었을까. 본무? 본부. 본부? 본보맨 예전 몰라? 마모맨이라고 안 했잖아. 아. B.O.M.B. B는 무금인데. 아. 자, 그래서 얘 정말 폭탄의 악마다. 야, 총의 악마도 강력했는데 폭탄의 악마는 얼마나 강력할까? 진짜 강력하겠지. 얘도 강력하죠. 그래서 겨우 이제 빔이 덴지를 안고서는 도망칩니다. 그래서 그 아키하고 엔젤이 뭔가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장으로 오죠. 근데 거기까지 따라왔어. 아, 싸우는 게 정말 재밌는 게 목에 있는 약간 수류탄 꼭지 같은 걸 뽑아 네. 머리 날려버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싸우잖아. 그 치마에 있는 것도 뭔가 그 화약 같은 아, 거였던 것 그런 같아요. 디자인인 거지. 네. 다이나마이트가 치마야 네. 거의. 나중에 몇 번 그 몸을 다 태운 다음에 이제 부활할 때 보면은 패션이 조금씩 바뀌어 있어. 네. 팬티를 입었다 벗었다 하더라고. 그거 그래서 처음에는 다 벗은 걸로 표현했다가 우리나라에 들여오면서 그렸나? 전 그런 생각도 아니, 했어요. 아니야. 그린 것 같던데. 그린 거 아니야. 자세히 봤는데 네. 나중에 다시 한번 복구를 했을 땐 팬티를 만들었더라고. 아 그런 거요? 근데 벗고 편리하네. 돌아다니다가 한번 그러니까 아, 좋은 그림이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옷이 너무 디자인이 멋지다 그랬던가? 하여튼 뭐 그런 얘기를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싸워. 약간 그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불꽃의 연금술사 싸우듯이 이렇게 심지를 날려보내가지고 터뜨리는 것도 있고. 진짜 엄청 싸우죠. 그래서 그냥 말 그대로 폭사. 네. 다 그리고 여기서 폭사해버려. 그 지난 시간에 말했던 덴지가 갑자기 빔을 타고 싸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말한 게 아닌데 그래서 막 계속 그러고 타고 다녀. 이게 왜 그랬냐면 빔이 원래 체인소 악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 그래서 되게 동경하고 좋아하고 뭐 체인소님 막 이런 거였어. 네. 근데 체인소의 악마는 항상 그 칼만 휘두르는 게 아니다. 다른 방식이 있다. 아 그래? 체인을 활용해 봐야겠군. 했는데 얘가 목에다가 걸고 이거를 타고 다니는 거잖아. 이게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거야. 맞아. 원래는 나중에 싸우는 걸 무슨 스파이더맨처럼 그걸 막 걸고 그쵸. 막 하고 뭐 이런 게 네. 있었는데 이때는 그 생각을 못 하고 빔을 타고 싸워. 이게 탈 것이 된다. 빈 목줄이 됐어 그게. 이때 또 상어 모습으로 변신하기도 했고. 네. 불쌍해 보였어. 근데 그러고 진짜 난리버스 엄청 열심히 싸워요. 근데 결국은 이제 레제가 이길 것 같았는데 방심한 사이에 덴지가 자기의 몸하고 같이 체인으로 둘둘 감은 다음에 바다로 뛰어들죠. 그럼 이제 폭탄을 못 쓰니까 그 아래에 이제 스몰된 도시가 있어서 옷장 안에 넣어놓고 이제 돌로 눌러놔. 못 찾아. 그래서 이제 폭탄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레제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변에서 눈 뜬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덴지가 레제한테 같이 도망치자고 제안을 하지만 레제가 거절하고 도망가죠. 못 꺾어버리고. 혼자. 되게 이상한 장면이었어.
그러니까. 둘이 왜 싸운 거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법해. 사실 되게 많이 생각했지만 그 사이에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 그렇죠. 다들 그 인간 데브런터 보통의 애들은 상대가 안 됐어. 그렇죠. 처음에 막 그런 방식으로도 싸운다. 이렇게 술법을 써가지고 몸속에 뭐 곰팡이가 피게 했대나. 맞아요. 뭐 그렇게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는 거지. 네. 폭사해서 부활하면 되니까. 자기 목을 던져가지고 폭사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다시. 그런 방식 하면은 그때부터 패션이 살짝 바뀐다니까. 팬티가 생깁니다. 그 키시베가 또 레제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는데 소련군에서 예전에 몰래 키우던 인체 실험체들이 있었다. 아마 레제도 그 한 명일 거다. 그러니까 얘가 그 러시아어를 사용을 했잖아요. 네. 우리 문자 한번 러시아어 온지 알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죠. 저 그 파파고로 눌러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잘 안 나오던데 나도 해봤거든. 아니 근데 그거 해석을 조금 달아주지 왜 주석을 안 그게 달았을까요? 뭐예요? 그래서 파파고를 했더니 뭔가 주문이에요. 아. 하여튼 그 러시아어로 하는 주문 같은 거였어요. 못 알아들어서 주문인 게 아닐까? 저도 파파고를 해봤는데 되게 이상하게 나오더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제대로 나오는 부분이 있고 뭐 좀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보면 일본 바깥으로 좀 나가게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적은 외부에 있다. 그러니까 사실 국가 대 국가의 어떤 대결처럼 그려지는 거야 이때부터. 그렇죠. 예, 그래서 러시아에서 폭탄의 마인을 키웠구나, 폭탄의 악마를 데려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네. 근데 레제는 또 이제 신칸센을 타고 도망치다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다시 카페로 돌아가기로 하죠. 그 덴지가 그 전에 해변에서 도망칠 때 난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을게라고 말했었거든요. 진짜 기다리고 있지. 네. 근데 레제는 그 돌아가는 중간에 마키마하고 그 천사의 악마한테 걸려서 엔젤한테만. 네, 걸려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도 되게 이상한 술법을 썼지 마키마가. 네. 그 쥐가 막 모여가지고 얘를 형상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리고 심장에 갑자기 칼이 꽂히고 막. 뭐 그런 방식으로 괴상하게 싸워서 도대체 마키마는 뭘까? 그리고 마키마의 능력 중에 또 하나는 냄새를 맡잖아. 네, 맞아요. 악마의 냄새를 맡을 수가 그래서 있었어. 덴지도 처음 그 아는 것처럼. 이게 좀 나왔죠? 뭔가 섞였네 뭐 네.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무시무시한 여자였어. 그리고 계속 죽었지. 죽는 모습을 상당히 여러 번 보여줘요. 맞아요. 근데 왜 살아나는지 전혀 설명을 안 해줘. 맞아.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처럼 보이고 오히려 이러니까 이때부터 소름이 좀 돋더라고. 얘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판왕일 줄은 몰랐지. 그쵸. 그렇죠. 근데 눈동자 같은 게 되게 항상 감정 없는 것처럼 표현이 돼가지고 뭔가는 있겠거니 하지만 이렇게 흑막일 줄은 몰랐죠. 그래서 덴지가 이제 꽃다발을 들고 레제가 일하던 카페에서 진짜 한참을 기다려요. 근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거는 파워야. 이제 파워가 피 다 뽑혔나 봐. 그래서 왔는데 그 꽃다발 뭐냐? 그것은 내 것이다. 되게 잘한다. 그것은 내 것이다. 그걸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덴지가 그 꽃을 막 먹기 시작하면서 이 육건이 끝납니다. 아, 되게 좀 슬프지 않나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웃긴 장면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상당히 쓸쓸함이 남아. 그쵸. 이게 되게 이게 능력인 것 같아 이게 이 사람의. 네, 그 바람 맞은 건데 어. 그 왜냐면 못 온 거니까 죽어서. 그러니까 절대 올 수가 네. 없는 상황을 먼저 보여준 거잖아. 네. 그리고 사실 마음을 돌렸다라는 것도 보여준 거지. 네. 와, 근데 이런 방식으로 좀 해서 사실 덴지가 나중에 되게 시리에 빠져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나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고 그냥 네가 한 대로 할게 뭐 이런 때가 그런 게 오잖아요. 아마도 이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시리에 빠질 수가 없어. 없었는데 잃을 이게- 게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근데 거잖아. 잃을 게 생겼고 그렇게 잃게 되는 과정을 그렇죠. 겪으니까 그런 걸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액션물이긴 하지만 거기 안에 드라마를 쌓아가는데 이게 너무나 독특하면서도 개성이 넘치면서도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공감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가져야지 상실의 어떤 그 슬픔을 가질 수 있는 거. 네. 그런 방식으로 얘를 망가뜨리려고 했다라는 게 정말로 악마적이다.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슴 때문에 저렇게까지 싸울 의미가 있어라고 했지만 사실 최초의 가슴이면 가능할지도. 아니 근데 각각의 약간 사람들의 그 열망은 다 다르겠지만 그거를 꼭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순위를 판단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음 건으로 가면은 이제 레제랑 싸웠잖아요. 네. 마키마가 이제 놀러 가지 좀 우리 휴식을 하라고 에노시마를 가자고 그랬어. 되게 신났어 그래서 다들. 에너지만 사실 별거 아닌데 도쿄에서 좀 가까운 그냥 섬인 그렇죠. 거잖아. 그래도 놀러를 덴지는, 간다는 사실에 되게 여행이라는 신났지. 거 자체를 우리 강화도 가기만 해도 얼마나 좋아. 그렇지. 강화도나 갈까? 못 갔잖아 오늘. 하긴 우리 못 갔죠. 근데 체인소의 악마가 싸우는 모습이 공중파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알게 됐어. 휴가가 취소되는 거는 물론이고 전 세계의 데블 헌터들이 이제 표적을 체인소의 악마로 만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공안에 있는 데블 헌터들이 덴지를 호위하기 시작해요.
네. 이 작전이 뭐였냐면은 덴지를 미끼로 그런 강력한 데브런터들을 해외 데브런터들을 낚아버리는 게 원래 작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유능한 애들이 많이 모였어. 네, 그러니까 독일 뭐 중국. 아니 그거 말고 이제 덴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 일본 네네네. 내 유명한. 근데 사실 크게 부각은 안 하다가 되게 엄청난 능력들을 좀 보여주더라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재밌는 면이었고. 그래서 3국에서 오나? 4국에서 오네요. 일단 미국의 삼형제가 있고 변신하는 애들. 소련의 톨카라는 애랑 그 여자 스승이 있고 그렇죠. 독일의 인형술사라는 산타클로스가 있고 중국의 콴시라는 애가 있대. 관시에 대한 설명이 재밌었어. 그 키시베가 말하잖아. 인간들끼리 모아놓고 주먹으로 싸우면 얘가 1인자일 거라고. 뭐 그런 그 방식으로. 키시베가 그렇게 말할 정도니까. 근데 여자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몇 권 마지막에 보면은 키시베가 계속 고백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과거에 고백하려다 까이는 거. 옛날에 둘이 팀이었지. 둘이 버디였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얘기해. 난 사실은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라고. 그럴 줄 얘기해. 알았어. 그런 것도 나오죠. 그래서 이제 습격을 합니다. 이제 호위하려고 도쿄로 오던 쿠로세란 일행이 있었어. 저 예전에도 조금 나오긴 몇 번 했었는데. 나왔어. 그러니까 예. 아키를 데려다 주면서 약간 뭐 협박 비슷하게 맞아. 하던 애들이 있었어. 그래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금방 제거가 된다. 총질했는데 총 맞고 죽었어 그냥. 미국 삼형제한테. 그리고 미국의 그 삼형제는 가죽의 악마의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쿠로세 모습으로 완전히 변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만 혼자 살아남았던 설정으로 갖고 덴지한테 가는 거야. 그리고 죽지. 그치. 한 어이없게 명만 죽지. 살아났어. 그러니까 가족의 악마 얘 삼형제 중에 2명은 일찌감치 죽고 막내는 약간 신입 비슷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시체 보면 막 토하고. 맞아. 근데 하필 맞아요. 걔만 살아남아가지고 그 크로세 인척해서 무슨 지인 찾아가는 거. 맞아요. 막 그런 거 나오고 가서도 걔 사진 보고 막 울잖아. 그래서 좀 기묘하지 이런 것도. 그리고 그때 덴지는 어땠냐? 그때 코베니가 왔었는데 자기가 차를 산 거야. 처음 사가 좋아하는데 파워가 이거 나 한번 운전해 보겠다 그러다가 어떻게 브레이크 닫힌 X를 밟았나 봐. 밟아가지고 크로세랑 덴지를 동시에 쳐버렸어. 나 한번 운전해 보겠다면 다행이죠. 이 차는 내 차다. 뭐 이러면서. 가지고 뭐야 그런데 크로세가 갑자기 얼굴이 바뀌지 죽으니까. 그래서 악마였구나. 얘가 그 데브런터였구나. 그러니까 파워가 이게 내 공적이다 막 그러면서 계속 떠들고 있지. 나는 알고 있었느니라. 알고 있었느니라 진짜. 코베이는 옆에서 아니 내 차가 막 부들부들하고 있고. 아니 코벤이 이렇게 완전 해서 가난뱅이라 차를 처음 장만해가지고 막 진짜 조그마한 차였잖아요.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파워가 몰고 박으니까 또 부인하잖아. 내가 안 몰았느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또 내 공적이니라. 내가 다 알고 있었느니라 뭐 그런 느낌으로 말하지. 어이없어. 네. 마키마는 또 산타클로스 인형들을 막 처리를 하고 있었어. 얘의 능력은 만지기만 하면 그냥 마네킹처럼 변해서 막 달려드는 사람이. 거지. 그리고 얘한테 건드려지면 똑같이 인형이 인형으로 돼. 변하는. 다시 그리고- 되돌리는 방법도 없대. 네, 근데 덴지 일행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막 싸우는데 우리도 왜 안 변하나? 인간만 변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진작 말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백화점에서 싸우는 거잖아 이게 무대가. 산타클로스가 인형의 악마를 기획했잖아요. 인형들을 엄청 백화점 안으로 투입을 해요. 근데 여기 진짜 고어한 장면 엄청 많이 나오죠. 이상한 장면. 그렇지. 인형 표정들도 되게 이상하잖아. 네. 아주 눈 똑바로 뜨고 되게 무감하고 네. 막 달려들기만 하고. 네. 그리고 사실 덴지 같은 경우는 못배 사람인 걸 알고 네. 역시 주인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잖아. 나중에 심지어 사람 얼굴로 바뀌기도 하잖아. 근데 덴지 일행이 어찌어찌 그래도 다 막아냈어. 그래서 콴시가 좀 나중에 등장을 했죠. 엄청 세지. 칼을 하나를 들고서는 이 화 제목이 뭐 49인배기 뭐 그런 거였단 말이야. 그냥 들고 그냥 날라다녀. 그냥 어디 쓱 지나가니까 샥 다 날아가. 날라가. 되게 먼 거리를 샥 날아가는데 칼이 그냥 다 베어져 있어 다. 아니 칼 자체가 이가 다 나갔잖아. 그래서 이거 뭐야? 그랬더니 그 지나온 자리에 모든 인형의 목이 베어져 있고 뭐 이런 거. 다, 있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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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 칼집에다가 넣었다 빼면 다시 또 복구되더라고요. 아니야 다른 칼을 꺼낸 다른 거야. 칼을 꺼낸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대충 맞네 대충 봤어. 그래가지고 아키가 되게 간신히 막죠 진짜.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센 거구나 콴시가. 그래서 아키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찰나에 키시베가 나타나요. 그래서 키시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콴시가 마인들 4마리를 애첩으로 데리고 있었어. 다 여성형 마인이었단 되게 말이야.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전부 다 마이는 얼굴이 이상하다고 네. 머리가 이상하다고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는 헬로윈. 헬로윈 하나 있었지. 그 능력이 최고였다. 아니 그 대사가 헬로윈밖에 없는데. 헬로윈. 그 예전에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났어요. 왕자의 게임에서 호도르가 왜 호도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 호도르. 네, 그것 때문에 그 각인이 돼가지고 호두르밖에 발음 못하는. 아니 뭐 뒤에 나오는 거지만 이게 모든
세상의 모든 정보를 머리에다 밀어넣으면은 하나밖에 안 남는다. 그래서 이제 그것밖에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묘사나 이런 것들도 정말 애니메이션 만드는 사람이라면 도전해보고 그쵸. 네. 그런 장면이 될 것 같아. 끝없이 펼쳐진 장서에 막 떨어지는 네. 듯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백화점에서 밀어서 지옥에 떨어지잖아. 네. 그 지옥 장면도 너무 대단하거든. 그치. 야, 그것도 만약에 정말 움직이는 걸로 표현하고 색을 입히면은 정말 그것도 대단할 것 같아. 이 작가 진짜 변태란 생각이 들었어요. 요 장면에 가가 진짜 정말. 좋은 이거는 멀쩡한 사람이면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어. 막 우주인 시체가 일어나고 막 그 지옥에 그렇게 막 묘사가 되잖아요. 팔이 다 동강동강 잘려가지고. 악마의 형상도 앞에서 막 이거 좀 재밌다 했는데 지옥 가면 그거 상대도 안 되지. 그렇죠. 아, 그렇지.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런 형상이야 나중에는. 자, 어쨌든 근데 이 애첩들을 굉장히 아끼죠 콴시가. 그래가지고 잠깐 휴전 같이 하고 키시베랑 콴시가 서로 얘기를 해. 애첩이라고 하긴 좀 뭐해. 그냥 애인이 4명 아닐까? 그래 애인이라고 하자. 그래. 그러면서 그리고 둘이 말을 하면서 필담을 하죠. 이거 다 마키마가 듣고 있고 키시베가 그때 자기는 마키마를 죽일 거야라고 말해. 그러니까 마키마가 듣는 이유도 그거였어. 그러니까 어떤 작은 생물이라도 조종할 수 있었던 거야. 나중에 그 쥐 조종하는 게 처음에 나왔잖아. 네. 그래서 이런 데 가 있으면 뭐 벌레도 있을 거고 정말 쥐나 새나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그래서 필담으로 한 거 같아. 그래서 그게 통했는데 이게 사실 결렬이 됐지. 그 와중에 미국 삼형제 중에 그 막내만 살아남아 있었잖아요. 얘가 난입을 해가지고 총을 쏘니까 좀 정신이 없어졌어. 그때 덴치가 그 콴시의 애인한테 제압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덴치가 제압을 당할 때 빔이 또 나타났어. 그 상황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탈출을 하고. 근데 그 전에 좀 얘기를 넘어갔었는데 톨카라는 애가 나왔었잖아 스승이랑. 스승이 이게 지나가면서 원래 덴지를 만났었어. 그 햄버거 집이었나요? 어디 밥집에서 맞아요. 만나가지고 무슨 못을 3번을 되게 빠르게 찔렀어. 이게 4번 찔리면은 지옥으로 가는 저주의 못이래. 그래서 한 번만 더 찔리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덴지가. 근데 이 제자가 바로 찌르지 않고 얘가 밟게 만들었지. 그렇지. 그 진짜 발피잖아요, 완전. 그래가지고 4번째로 그 못을 밟아버렸어. 그래서 이게 뭐야 그러는데 덴지가 허공으로 막 십자가 모양으로 떠올리더니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죠 거의. 예. 근데 혼자만 아니라 거기 있던 사람 모두가 그냥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 거죠. 그거는 그 다음에 더 술직을 한 거였고. 그치. 그러니까 원래 그 산타클로스란 존재가 당연히 노인 형상을 난 독일에서 온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인형술사는 사실 그 톨카의 스승이라는 그 사람이었고 그치. 다 얘가 그 노인 자체도 인형이었던 그치. 거지. 네. 그래서 결국 그 노인이 자기 사실 앞에 그게 나와. 이 조건을 내가 수락을 해서 덴지를 죽이러 가면 나한테 뭐 해줄 거냐 했더니 예쁘게 생긴 애들 4명을 내가 입양할게 뭐 이러나 나와. 그래서 한 명은 뭐 재미있고 3명은 뭐 바칠 거래나 이런 식으로 나와서 네. 뭔 소린가 했더니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 또 재물을 자기가 가져왔던 거였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되게 이상한 진짜 변태적으로 표현을 했지. 앞서 그런 내용이 좀 뭐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맞아요. 다 그게 복선이었던 거야. 네. 그래서 그 노인이 자살하면서 그 막 뭘 주문을 하잖아요. 뭐 이 바칠 테니 뭐 어쩌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문이 하늘에서 열리고 손이 6개 손가락 달린 손이 남아서 뭐 이렇게 집어삼키나 뭐 이런 방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인형술사가 되게 대단한 게 이 반동을 다 인형이 대신 맞아줘. 그래서 자기는 괜찮아 항상. 안 아파. 그리고 잘 보면은 그 톨카 스승님이 백화점 밖으로 나가 있었어 당시에. 그렇네. 그래서 백화점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옥으로 초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수행해서 지옥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하늘 대신 되게 작은 여러 가지 문들이 막 엄청 있는 이상한 공간이야. 예전에 그 뭐였죠? 몬스터 주식회사에서 막 문짝 날아다니는 뭐 이런 거 있었잖아. 그게 이제 하늘에 빼곡히 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거는 좀 아름답고 뭐 좀 장쾌한 장면처럼 보였는데 이거 전혀 그렇지가 않지. 저기서 뭔가 이상한 게 쏟아져 나오겠지 싶은 느낌이 드니까요. 그리고 악마들한테 지옥이 또 그런 의미라고 몇 번 소개가 되는데 가본 적은 있는데 기억은 없는 거. 그래서 네. 근원적인 공포처럼 이제 묘사가 되는데 그게 정말 초현실적인 어떤 사물이나 인물 뭐 캐릭터 이런 걸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천사의 악마가 여기는 지옥이고 우리는 끝났대. 그리고 키시베가 총의 악마 따위보다 훨씬 더 위험한 악마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있다는 거야. 총의 악마도 여기 오면 B급인 거야. 완전히. 대단한 거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냐? 어둠의 악마가 등장했다. 어떻게 보면 어둠이라는 건 되게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공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악마가 얼마나 대단하겠어. 생긴 것도
이거 어떻게 이렇게 기괴하지. 손 막 이렇게 두르고 있고 막 이런. 도대체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그런 느낌이야. 사실 베르세르크 보면서도 그 마물들 막 한 거 보고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그거와는 완전히 결을 달리하는 디자인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생각해낸 게 약간 그 살바도르 달리 느낌 같은 그런 느낌도 담아낸 그런 악마들도 많은데 아주 대단하지. 그리고 나타나자마자 모든 인물들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가. 야씨. 완전 동강. 아 이게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야. 잘린 게 아닌 게 팔에 소매는 다 남아 있고 팔만 그냥 다 그래서 날라갔어. 그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네. 똑똑 떨어졌어 그냥. 어. 그런데 그렇게 강력할 때 톨카가 여기 왔잖아요. 톨카가 와서 난 인형의 악마고 계약대로 체인소의 심장을 가져왔으니까 뭐를 달라고 했는데 마키마를 죽일 힘을 달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요청한다고 좀 이상했어요 느낌이. 이때 씬이 되게 특이한데 산타클로스가 밖에 있었잖아요. 그 컷을 이렇게 꿰뚫고 손이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어두운 악마가 자기의 살점 같은 걸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맞아. 그걸 그래서 건네주는 거지. 와 멋지다 되게 이런 컷 활용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둠의 악마한테 다들 끔살당해요. 아예 상대가 안 돼. 그러고 마키마가 밖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아씨 나를 뭐 부르는 건가 그러면서 프린시라고 거미 있잖아요. 거미의 악마. 걔 몸을 통해서 지옥으로 이렇게 딱 소환 당하는 듯이 몸이 나오더라고. 반으로 쫙 그 갈라지면서 지퍼가 달려 나오지. 있었잖아. 그 거미 악마 디자인이. 어. 그래서 그 지퍼를 전체를 내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였지. 근데 마키마가 어떻게 빵 하니까 그래도 어둠의 악마가 한 발 맞긴 맞았어. 칼 같은 거 찔렸나? 그 다음에도 마키마가 상대가 안 되죠. 막 팔이 이렇게 손가락이 구부러지고 팔이 구부러지고 하면서 마키마도 상대가 안 되는 거 할 때 그 죽은 톨카가 있었어. 톨카를 조정을 하더니 어떻게 조정하는지 여기서는 얘기가 안 나오죠. 뭐 집의 악마니까 조정할 수 있었나 봐. 그렇지.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설명은 안 안 됐었죠. 나와. 그치. 네. 그 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인물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되게 장난스럽게 나오는 그 손가락 총 있잖아. 빵 이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능력 중에 하나였겠지. 세포 그렇죠. 같죠 완전히. 그게. 그러면서 그 톨카를 조정해서 톨카를 바칠 테니 자신들을 현세로 돌려보내줘. 그래가지고 간신히 탈출을 했는데 이미 두 손은 다 동강이 난 상태야 애들이 사실은. 두 팔이 동강이 난 상태야. 산타클로스가 현세에 있었잖아요. 얘가 어둠의 악마한테 힘을 받아가지고 되게 이상한 또 모양으로 변신을 돼 있어. 기괴하게 변신하죠.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어 이거를. 그 인형으로 변한 그 사람 얼굴들이 몸체를 구성한다고 맞아요. 해야 되나요? 다리가 다 얼굴이었어. 얼굴로 이렇게 돼 있지. 맞아. 네. 이게 몇 등신이야 그러면? 몰라요. 막 되게 이상했어요. 그 네. 기괴한 아무튼, 느낌. 지옥에서 돌아와서 이제 뭐 라스트 보스랑 이제 싸우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여기는 좀 전개가 되는데 일단 싸우는 존재 자체는 그나마 좀 나아진 듯한 느낌도 있었어. 지옥에 워낙 그 공포스럽고 너무나 네. 이질적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네. 그 얘네들도 사실 그런 방식으로 싸우는 것 같아. 조금 손쉽게 제압한다는 느낌. 그래서 마키마가 덴지 줄을 당기면서 나를 구해줘 그러니까 멍 그러고 싸우기 시작하고 관 씨도 얘가 육체에만 되게 강력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활의 악마의 힘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얼굴이 무슨 활처럼 변해 있지 되게 이상하게. 그러니까 온몸이 약간 활 뭐 어.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몸에 장착한 걸로 변신을 해서 계속 쏘지. 그치. 그런 방식이었어. 괜히 센 게 아니었다. 관 씨랑 덴지가 한 팀을 먹고서는 싸움을 하는데 그래도 산타클로스가 이기는 거야. 너무 강력해. 그러다가 심지어 저녁이 되니까 산타클로스 몸이 좀 어둑어둑해졌죠. 저녁이 되면 굉장히 재생력이 올라간대. 도저히 이길 수가 없대. 덴지가 말도 안 되게 제압을 맨날 이렇게 제압을 해. 제압을 할 때. 진짜 말도 안 돼. 자기 몸에다가 불을 붙여서 이게 빛의 힘이다. 그러면서 개소리를 하면서 닥도를 하는데 아 뜨거 하면서 계속 싸우잖아요. 재생을 못해 진짜로. 근데 좀 재밌는 게 이게 전작인 파이어 펀치의 주인공의 능력 중에 하나였거든. 그러니까 주인공의 능력이 뭐냐면 그냥 재생이야. 네. 근데 그 다른 능력자 중에 하나는 절대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야. 네. 그얘 몸에 붙였어. 그러니까 영원히 몸이 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죽지도 않아. 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냐면 정신을 잃겠지. 몸이 타는 고통을 계속 느끼는데 그쵸. 죽을 수도 없고 네. 죽지 않나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네. 그런 존재가 돼서 이제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얘기거든. 사실 자신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오마주한 그런 아. 장면을 좀 읽혔거든요. 어쨌든 나는 빛이다 이러면서 싸우는 거잖아. 몸에 불 붙이고. 나도 읽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왜 있어. 이래 도대체.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한계를 모르는 이 또라이력. 진짜 그러니까. 정말 또라이력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말하고 싶을 정도다 이 정도면. 제정신으로는 못 그리는 그런 그렇죠. 만화죠.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 최후는 그 콴시의 첩 헬로윈의 능력으로 삼라만상을 뇌에 쑤셔낸다고 아까 말했었죠. 네.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기록되어 있는 뭐 이런 도서관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디스크라고 무슨 레코드라고 하지? 아카식 레코드. 어? 아카식 레코드. 아카식 레코드. 뭐 그런 방식으로 머리에다 쑤셔놓은 거지.
그래서 이거를 다이하면은 헬로윈밖에 말을 못한다. 뭐 산타클로스가 바보가 돼서 헬로윈. 그래서 헬로윈. 인형이 됐던 사람들도 헬로윈만 외치고 있고. 전 세계에 헬로윈을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대. 그게 다 네. 인형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삼남이 헬로윈 외치고 있는 거 보았어요. 아. 근데 삼남은 사람이야. 막 땀도 흘리고 있고, 근데 인형 있죠. 그걸 외치면서 도망간 거야. 아 그렇지. 그래서 이런 디테일 보면서 대단하다 진짜.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살아남은 애들이 일부 있잖아요. 네. 콴 씨도 어쨌든 살아남았어. 애첩들을 데리고 있고, 우리는 그냥 조용히 가기만 할게. 그런데 마키메가 오더니 그 콴 씨랑 애인들을 다 베어버려. 마키마가 이렇게 항상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다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대전투가 끝났죠. 그리고 두 팔이 잘렸는데 아키는 오른팔만 붙고 왼팔은 잃어버렸어요. 뭐 그때 지옥에서 다들 양팔을 잃었으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심지어 두 팔 다 잃었어. 그러니까 천사는 뭔가 회복이 안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은퇴해서 은퇴해. 그런데 너 힘만 빌려주면 어쨌든 살아갈 수는 있어 하고 이제 아키가 설득하는 게 나오지. 네. 그리고 상어 되게 중요했는데 죽었어. 폭력 죽었어. 거기서 가면 벗었었죠. 그리고 방금 죽방한데 날리고 죽었지 그냥. 되게 센 줄 알았는데. 그때 뭔가 했기 때문에 살점을 어떻게 한 게 얘한테 뭔가 전달이 됐었나. 아무튼 폭력의 마인이 뭔가 하여튼 하긴 했어. 그러니까 좀 어둠의 마인을 한 대 때리긴 때렸어 그때. 그 가면을 벗고. 자 그리고 코베니는 드디어 사표했어. 계속 왜 1권부터 자기 사표 낼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뭐 빌린 돈이 많아서요. 뭐 부양할 가족이 많아서요. 뭐 열두 형제래나 뭐 이러면서 어. 해가지고 뭐 자기도 대학을 갖고 싶었는데 오빠는 대학을 가야 돼서 자기는 돈을 벌어야 되고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었죠. 그랬던 코베니가 드디어 사표를 내는 거죠. 그리고 햄버거 가게 직원이 되는 거지. 돈을 벌어서 간 건 아닌 것 같고. 아, 나 그 햄버거 가게 뒤에 나오겠죠? 그거 넘어지는 거? 네, 나중에 나오고. 거기서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치. 그건 이따 얘기하시고. 파워는 이제 겁을 먹어가지고 어둠이 너무 무서운 거야. 네. 내 입속에 어둠의 악마가 있다 뭐 이러고 맨날 밥도 먹여주고 막 목욕도 같이 해야 되고. 근데 덴지가 이제 완전히 가족이 됐잖아. 그래서 아무 야한 느낌이 안 들어. 그래, 같이- 목을 씻겨주고 어. 같이 자고 그러는데. 욕조 안에 들어가고 진짜 같이 하고 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완전히 가족이 됐다라는 걸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신선하더라고. 여동생이 됐어. 진짜 그렇게 돼버린 거야. 얘가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야. 어떤 성적인 이런 대상이 아니라 네. 내가 보살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네. 그리고 그 가족이 얼마나 중요했냐면은 마키마가 덴지한테 그럼 우리 둘이서 여행 가자고 그랬는데 그것조차 거절을 한 거야. 그리고 파워를 돌봐주기 시작해. 파워 지금 돌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그 여행. 마키마는 이쯤에서 속으로 생각했겠지. 슬슬 때가 됐구만 하고서. 되게 중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파워가. 그리고 항상 아키가 뭐 홋카이도에 성묘하러 간다는데 우리도 같이 갈래 이래가지고 두 마리가 따라가는 거잖아. 네. 파워가 좀 상태가 좋아졌어 다행히. 중간에 조금 이상할 때가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나아졌죠. 그래서 아키가 매년 가면 되게 뭔가 쓸쓸하다. 심란한 느낌이었는데 쟤네가 하도 날뛰어가지고 그럴 새가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몽타주 몇 컷 나오는데 되게 웃긴 컷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 맞아. 네. 그래서 뭔가 내가 상심에 빠질 틈이 없었다. 그냥 뭐 복작복작 했었다. 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게 싫지만은 않은 그런 그렇죠. 표현을 하지.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아키에게도 이 둘이 가족이 된 예, 거죠. 동상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아키가 얼마나 변했냐? 자기는 총의 악마 토벌 안 하겠대. 왜냐면은 총의 악마가 굉장히 강력하고 내 동료들이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 그래서 사실 더 덴지와 이상- 파워를 안 데려가고 싶어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한 그 거지. 이유 때문에 그거야. 자기는 안 하겠다. 왜냐면 자기 수명은 알기 때문에 사실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거는. 그렇죠.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게 이제 파워와 덴지가 됐기 때문에 그 둘의 목숨을 살리려 나는 참가 안 하겠다. 근데 이게 반전이 있었던 게 마키마가 결국 얘를 이용해 먹는 이용해 거죠. 먹으려고 네. 그렇지. 그래 덴지랑 파워만 데려갈게. 너 안 한다고 했잖아. 그리고 너 안 간다고 했으니까 정보 안 가르쳐 줄 거야. 사과는 안 와도 돼. 덴지랑 파워는 다른 거로 편입할 거야. 그래서 결국 다 그냥 가게 되는 거잖아요. 가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냐? 이미 총의 악마가 토벌돼서 구속 중이래. 분명히 최종 보스였는데 9권인데 이미 토벌당했다고 말도 안 되게 흘러가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사실 이제 미국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나오잖아. 네. 결국은 그 개념 자체가 맞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 그러니까 우리 현대의 그쵸. 어떤 그 네. 미국이 가진 그 무력? 그런, 그런 걸 봤을 때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마키마는 거기에 도전하는 존재 이렇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뭐 모든 국민의 뭐 목숨을 뭐 1년씩 깠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총의 악마를 소환을 해버리는 거잖아 일본에. 네. 아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영원히 총의 악마를 죽일 수가 없어. 국가 자체가 돼버린 거야. 차라리 악마면 어떻게 죽이기라도 하지.
그러면서 미래를 봤는데 자기랑 파워가 덴지한테 난자당해서 죽는 그런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의 악마가 나와서 그런 얘기도 해줘요. 아키한테. 너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근데 그게 그 주어가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너의 죽음이 최악이 아니라 덴지에게 최악의 그 죽음이 될 것이다. 너의 죽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는 그런 예언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아키가 이거를 천사의 악마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러 가죠.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러다가 같이 우리 마키마한테 좀 상담을 해보자. 으이그.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 정말. 가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자기가 덴지랑 파워는 어떻게든 지키고 싶잖아. 아키가 자기가 어떤 계약이라도 할 테니까 덴지랑 파워만은 살아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되게 많이 바뀌었죠, 아키도. 네.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마키마가 나랑 계약하면 힘을 줄게. 명령이야. 계약한다고 말해.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옆에서 천사의 악마가 어떤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 자기가 옛날에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이랑 되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기가 얘네들의 수명을 다 갉아먹었어. 그 가족 같은 사람들을. 왜냐면은 마키마한테 지배당해서. 그치. 근데 얘는 그거를 몰랐던 거야. 자기가 잘못해서 죽였다는 그런 기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거 자체가 마키마가 조종한 거야. 그래서 아 너의 능력은 이런 거였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굉장히 잔인하게. 그 기억을 떠올렸어. 결국은 지배당하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흑막은 마키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총양마한테 미국 국민의 수명을 1년 줄 테니까 지배 악마를 죽여달라라고 명령을 해요. 총의 악마가 그 정도 급은 되나 보지. 아 그러니까 그 미국 국민이 한 몇 억은 될 텐데 한 3억 되나? 2억 2억 얼마죠. 어. 뭐 그래서 난리잖아요. 그래서 그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 총의 악마가 출연해서 여기저기 초토화하면서 죽인 사람의 그래서 요 연출이 대박인 게 일단 소환이 된 게 되게 거대한 무슨 뭐 하여튼 총 모양이 막 이렇게 감싸지 그러고 애가 나오는데 얼굴에 되게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막 다 박혀 있어. 네. 몸통에. 그런 다음에 이제 총알이 발사가 되는데 그 방식을 뭐 9세에서 몇 세 사이에 뭐 소년들만 뭐 죽였다느니 그 사상자 이름하고서 두루루룩 나오는 그게 이제 거잖아요. 1초야. 1초 등장할 네. 때마다 네. 그 몇십만 명이 죽는 거야. 네, 그러니까 어디서 등장했을 때 뭐 1월, 2월, 3월, 5월 뭐 몇 월은 또 빼고 하더라. 맞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몇 명 심장을 관통해서 죽고 응.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몇 초 안 되는 사이에 수십만 명이 죽어. 너무 많은 인물들이 죽은 걸로 나오죠. 그런 학살을 표현하는 거를 죽은 사람의 이름을 거의 2페이지 이렇게 커다란 컷을 쓰면서 한 면을 막 거의 막 채워놓잖아요. 그렇죠. 계속 와. 나오죠. 그 몇 페이지에 걸쳐서 진짜 많이 나오죠. 사실 뭐 거기 적힌 건 뭐 키키야 100명 뭐 몇십 명일 텐데 그 연출로 인해 가지고 아, 진짜 굉장히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고 네.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연출은 강기도 말했지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뉴스 연출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이유의 순으로 50원 순으로 나열을 또 했어. 와까지. 해가지고 나열을 했고 중요한 건 뭐였냐면은 이제 마지막에 마키마가 이거를 막아내는 거잖아. 그때 이제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악마를 소환을 했죠. 네. 그 옆에 이제 하야카 아키도 서 있는 걸 봤잖아. 네. 이때 아키가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게 그 이름 중에 하야카 맞아. 아키가 있어요. 아 있었어요. 네. 그걸 못 봤네.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죽었다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결국 그 총의 악마도 마키마를 못 이긴 거야. 그래서 이때 아키가 죽었으니까 미래의 악마가 예언한 게 그럼 틀렸네. 뭐 이 정도로 아니면 이게 그 너에게 최악의 죽음이구나.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했던 거야. 아니면은 아키가 마키마랑 계약해서 뭘 벗어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지. 네. 자, 이때- 주어가 바뀐다. 뭐 이런 거지. 이때 이제 그 덴지 집에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가. 이제 그리고 그런 전화도 연출로, 오죠. 이어지는 거지. 그럼 포치타가 꿈속에서 저 문을 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고. 덴지가- 덴지도 되게 꺼림칙하고. 예전부터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꿈을 꾸면은 항상 문 앞에 서 있고 그럼 열면 안 돼. 그게 있었잖아요. 계속 곡선처럼 깔려 있었잖아요. 그 문을 2번 열었고 열을 때마다 자기 가족들이 죽은 거죠. 결국. 그런 그래서 거죠. 뒤에 나오지만 뭐 아버지도 네가 죽인 거였잖아. 뭐 이런 방식으로. 네.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부인은 하지 않아. 근데 뭐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도 안 나와서 네.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더 죄책감이 있어서 얘가 뭐 지능이 떨어져서 그냥 나는 명령하는 대로만 살 거야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암시 정도 그냥 어떤 악마의 속삭임으로 그냥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튼 여기서 정말 그래요. 저 문을 열면 안 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키의 목소리지. 네. 그래서 그때 파워한테는 저 문 열지 말고 창문 통해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야코 데리고. 자기가 문을 열어보니까 총의 마인이 된 아키가 등장했어. 그래가지고 덴지가 이걸 어쩌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인이니까 죽이려고 할 때 아키가 의식이 남아 있는지 덴지 점점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었고 사실 얘는
어떤 환상을 보고 있었지. 네. 눈싸움하는 환상. 맞아요. 그래서 파워 아키 어린 뭐 그런 상황에서 눈싸움을 서로 하고 있다라는 환상 속에서 총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 옆에 민간인들도 죽어나가 그 총질에. 네. 덴지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체인소맨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못 이기는 거죠. 뭐 이기고 싶지도 않을 것 같고 어떻게 그치.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아키의 환상이 전에 그 총의 악마한테 가족이 몰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 환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생이랑 그런 방식으로 놀고 있었어. 그 덴지가 이제 동생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치볼 하자 하고 그 집에 글러브를 가지러 들어갔다 동생까지 이제 죽게 된 거였거든 집에서 압사당해가지고 아무튼 그 마지막 장면을 이제 소환해서 다시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덴지가 막 몸이 부서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오더니 덴지한테 피를 주면서 다시 살려내. 체인소맨이 거의 영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달려왔을 때 사람들의 표정이 결코 좋지 않았어.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는 식으로 오는 줄 알았는데 막 사람들이 그냥 피를 막 쥐어 짜내가지고 얘를 먹이더라고. 네. 제발 구해달라고. 그러니까 덴지도 어쩔 수 없는 거야. 아키를 죽일 수밖에 없고 결국 아키를 죽여버리죠. 예. 그리고 그 시체 앞에서 되게 망연자실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미래의 악마의 예언은 이거였다. 덴지에게 있어서 너는 최악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다. 아키가 죽었는데 유언을 어떻게 남겼냐? 자기 저금의 절반을 덴지한테 주겠대. 그래가지고 덴지가 그 돈으로 숙소를 얻고 파워랑 살면서 되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하지만 아키를 잃었다는 그 마음에 너무 무기력한 거야. 심지어 자기가 죽였으니까. 그때 마키마가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덴지를 초대해. 데리고 가니까 집에 엄청 큰 개들 7마리가 있고 엄청 난리를 피죠. 엉엉엉 그러면서.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아요? 아 맞아 말도 해. 어. 말도 했나? 네, 걔들이 뭐 아니 상상한 거지. 안녕하세요 멍 이런 거. 아니 그러니까 얘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야. 그런 거요? 그런 거. 안녕하세요 해뭐 형 왔어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하는 그런 그래요? 거 있지. 뭐 말해도 이상하진 않아. 그렇지. 아무튼 그 집의 악마답죠. 이렇게 개를 키우고 뭐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덴지는 쉽게 말해서 마키마의 개가 되기로 하고 아무 생각 안 하지. 나 더 이상 고민하는 게 싫어. 옛날에는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았었는데 가진 게 많으니까 더 복잡해졌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때 또 누군가가 왔어 그 집에. 또 문을 너브로 열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었더니 파워가 케이크를 갖고 왔어. 마키마가 불렀대. 근데 문을 열자마자 마키마가 총으로 빵 하는 손으로 총 쏘는 신호를 하니까 파워가 터졌죠 완전히. 네. 그래서 파워 사망. 주인공 3인방 중에 2명 사망. 어. 뭐지? 이렇게 보면서도 이게 도대체 뭐지? 계속 그렇게 돼. 한 명은 이미 뭐 신지가 돼가지고 저기서 막 도망치지 않아 막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덴지가 완전히 넋이 나갔어. 이게 뭔지도 꿈이야 현실이야 되게 헷갈려. 근데 마키마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자 이게 뭐였냐? 포치타가 덴지한테 심장을 준 게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었다는 거야 그거는. 그래서 그 계약을 깨고 싶은 거였고 아까 잠깐 말했죠. 덴지한테 행복한 생활을 주고 그거를 파기할 거고 덴지 너는 사실 네 손으로 아빠도 죽였어 이런 거를 다 기억하게 만드니까 완전히 덴지가 정신적으로 넋이 나갔고 정신적으로 마키마한테 굴복을 당했어.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덴지가 체인소의 악마인 거는 뭐 이미 공표가 된 거잖아. 근데 체인소의 악마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냐면은 모든 악마를 썰어버린 존재였어. 그러니까 하필 왜 체인소로 사용했냐라고 하면은 뭐 공포 영화 하면은 제일 대단한 무기니까 아마 그렇게 사용한 것 같아. 그래서 모든 악마를 굴복시킨 존재야. 얘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한 결과였던 거지. 그러니까 지배의 악마조차도 체인소맨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였던 거지. 그래서 굉장히 이런 어려운 방법을 사용해서 몰락시킨 거가 이제 해답편이 되는 거겠죠. 지배 악마가 상대를 지배하는 방식이 내가 나보다 약한 얘를 지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지배를 하는 거야. 근데 마키마가 체인소맨을 지배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못했어 그동안은. 그러니까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거죠 심적으로. 그래서 지배를 하도록. 그래서 복도에 나오니까 막 여러 악마랑 마인들이 되게 충성하는 그런 무릎 꿇기 자세로 앉아 있고 이미 뭐 이렇게 형체가 없는 애들도 있고 죽은 애들은 맞아요. 그런 목이 거네. 없어. 얘네가 덴지의 권속이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줘요. 체인소의 악마가 그런 악마들을 먹으면은 걔네들은 부활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아, 때까지. 맞아요. 아니 존재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한마디로 되게 쉽게 하는데 너 나치 알아? 하고 이제 키시베한테 마키마가 얘기하잖아. 전혀 모르잖아. 나치가 뭔데? 아마 나치의 악마도 있었지만 체인소의 악마가 썰어버려서 없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마키마의 최종 목적이 이런 거야. 그래서 세상에 필요 없는 그런 악마를 사라져 버리게 한다면은 세상은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또 이런 식의 되게 굉장히 이상론자죠. 그렇죠.
타노스 같은 느낌인 거죠 또. 그치. 그러니까 모든 악이 사라지면은 세상은 선해질 거야라는 그런 망상을 가진 악들이 굉장히 뭐 여러 명 있었잖아. 네. 그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근데 사실은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적인 거고, 뭐 싸워 나가는 것도 있는 거고, 그걸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다고 해서 이게 말끔하게 해결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그 마키마의 무한한 수명의 정체도 나오는데 총리랑 계약을 해가지고 일본 총리. 일본 총리랑 계약을 해서 마키마를 향한 공격은 무작위 일본 국민의 죽음으로 바뀌어. 결국 일본 국민이 다 죽을 때까지 마키마는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1억 몇천 번을 죽여야 되는 거였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계속 뭐 죽는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 사람은 계속 태어나고. 그렇죠. 그냥 아무튼- 무한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존재였다. 말도 안 되게 너무 센 강력한 존재야. 그래서 이제 지옥으로 보내버려가 아니 소환을 당하는 게 나오나? 체인소맨을 아예 데려가서 네, 그래 그 완전 진짜 완전체 체인소맨이 등장하잖아요. 팔 4개 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 온 몸이 갑옷 같은 걸로 입고 그 있는. 내장이 약간 목도리처럼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맞아. 나오고 그런 완전체 형상으로 나와서 지옥에 있는 악마 다 썰어버려. 그치. 그리고 탈출해서 다시 소환되지 현세로. 그 여기서 되게 어이없이 갑자기 코베니가 알바하는 이라인은- 버거집으로 가잖아요. 이때 코베니가 다시 나오는데 버거집에서 알바하고 있었는데 일을 잘 못해서 되게 점장한테 혼나고 있었어. 싸다고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덴지가 아닌 거지 이때 체인소맨 자체가. 네. 진 체인소맨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덴지의 어떤 그 이성이 없는 그런 네. 상태. 그래서 뭐 그래서 햄버거 덴지라면은 뭐 이러고 있는 거지. 거의 광전사의 갑주를 입은 그런 아, 느낌이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빙하라고 코베니한테 시키는데 가다가 너무 코베니가 너무 쫄아가지고 한번 쓰러졌어. 그래서 엎었어. 그래서 죄송합니다 손님 다시 해오겠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알바 한 명 뭐 직원 한 명이었나 목 잘린 입이 사람. 쌓였어. 그러고 이제 다시 야 이걸 잘해 했는데 또 엎어졌어. 저 거기서 너무 빵 터졌거든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긴장감이 야 드냐?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 할 때 또 잘리잖아요 진짜. 네. 근데 그거를 또 코베니가 주워가지고 그냥 합쳐가지고 주니까 그냥 먹잖아요. 이제 이 덴지의 옛날 기억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 햄버거 먹고 싶고 뭐 여자애랑 데이트도 해보고 맞아요. 싶었고. 여기서 다 하네. 그 중에 햄버거를 먹었고 그 이제 데이트하잖아. 데이트 하는데 이제 마키마가 등장을 해가지고 여태까지 체인소맨한테 먹혔는데 이름이 사라지지 않은 그 악마들을 데려왔어. 그리고 토벌을 시작하는 거야. 막 토벌하는데 상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대기권 밖으로 날려버렸어. 여기서 나온 그 악마들이 지금껏 나왔던 모든 악마가 다 있어. 그 사무라이 소드도 있었고, 맞아요. 그 활의 악마, 그 환시였던 그런 애도 있고,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무시무시한 무기로 보이는 뭔가들이 다 있어. 맞아요. 네. 그래서 대기권 밖에서도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되게 독창적으로 살아남죠. 자기 심장을 뜯더니 강속구로 지구로 던져. 와인더 한 다음에 던졌어. 자기 본체는 이게 대기권 밖에서 불타고 있고 심장이 나오니까 대기권의 안으로 들어온 심장에서 다시 부활을 뿅 하죠. 체인소맨이. 그러면서 마키마랑 그 옆에 있던 다른 그런 무기 악마들을 다 썰어버렸다. 그거 보면서 미친놈이다 이거 진짜. 사실은 주인공이 이렇게 세면은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상황이면은 너무 못 보는 어떤 그동안의 관격이었잖아. 그렇죠. 심장 해가지고 이미 질 상황 같은데도 이겨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 연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빛나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됐지. 그래서 체인소맨이 마키마를 26번이나 죽였어. 근데 먹지는 않아. 그리고 이때 마키마가 뭐를 선택했냐면 체인소맨을 계속 광고를 해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웅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체인소맨 대단해 그러면서 공포심이 옅어지고 체인소에 대한 공포심이 옅어지면 힘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 그렇죠. 그래서 체인소맨의 힘은 떨어지고 있었고 마키마가 그때 천년 수명을 쓴 무기를 창 같은 거를 던지는데 누구한테 던지냐? 코베니한테 던지는 거야. 그래서 대신 맞아줘. 체인소맨이. 체인소맨이 대신 맞아줘.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데 덴지의 몸에 그 파워의 피가 남아 있었어요. 파워피를 한번 빨았었던 게 있지. 아 맞아. 파워가 그 되게 애기처럼 됐을 때 내 피 먹어도 된다 막 그런 식으로 그래서 어깨 하면서 한번 깨문 적 있었죠. 그게 이제 여기서. 덴지가 먹고 싶진 않았는데 해달라고 하니까. 야 이런 복선까지. 그냥 약간 야릇한 장면처럼 하지만 덴지는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장면처럼 보였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파워는 피의 악마이기 때문에 피만 있으면 살아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자기의 피를 진짜 다 줘버리고 덴지가 인간인 상태로 되돌아와요. 이번에도. 그리고 옆에 키시베가 나오더니 너 체인소맨이야 아니면은 덴지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V 딱 해보죠.
나 인간이야 지금. 음. 그래서 한번 정비를 하는 타이밍이 옵니다. 그리고 마키마조차 이제 찾지 못하는 음. 아지트로 키시베가 안내를 하지. 안가 같은 데 같아. 그래서 거기에 코베니도 있어. 야, 코베니 아직도 살아남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끝까지 나올 줄 몰랐어. 되게 웃긴 게 코베니의 능력은 안 나왔어 아직. 그러게요. 어떤 악마랑 계약했는지 안 나왔어. 되게 세다는 것만 느낌이 그러게. 오고. 근데 얘가 여기 들어온 이유가 되게 그것도 약간 쓸쓸한 느낌이 있는데, 그러니까 밖에 그런 어떤 뭐 형제들이 있고 부양해야 되고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살짝 하더라고. 맨날 했었죠. 아예 모든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면 좋겠다. 아 그럼 다행이다 하고 아예 자기가 스스로 들어온 것처럼 이렇게 쓸쓸한 대사를 한번 치더라고. 네, 이제 가족을 다 잃었나 뭐 그런 걸로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여기 들어오면은 네. 그 모든 걸 내 짊어지지 않아도 될 것처럼. 맞다. 이제 가족하고는 평생 만날 수 없다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아 다행이다 하고 이제 오히려 그런- 기뻐해. 그걸 놓았어. 거기에서. 그런 점들이 참 대단했던 것 같아. 그런 가족도 있고 이런 가족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TV에서는 지금 난리 났죠. 체인소맨이 세계의 영웅이야. 거의 캐바야 캐바. 그렇지. 그러면 체인소맨이 되게 힘이 감소했겠지. 근데 덴지에 거기를 감동을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얘기해요. 자기가 사실 맨날 뭐 식빵만 먹어도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나는 스테이크도 먹고 싶고 여자친구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쯤 있었으면 좋겠고 실컷 섹스하고 싶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진실된 생긴 욕망을 고백을 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키마 앞에 다시 나타난 거야. 이미 약해진 상태잖아. 과연 어떻게 싸울까 그랬는데 졌어. 그래서 쓰러진 되게 거야. 약해져 있어가지고 쉽게 제압당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다가 마키마가 그때 자신의 피를 덴지한테 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지. 여기서 내가 이기고 체인소의 악마를 지배하겠다. 그러면서 치고받기 시작을 하면서 체인소맨의 심장을 뜯어내 버려요. 그래서 아 지배 악마가 이겼나?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라고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는데 되는 거야? 했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포치타였지롱이었던 거야. 네. 포치타가 좀 이렇게 사람처럼 변신할 수도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원래 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파워의 피로 이제 그걸 재생을 한 거잖아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서 그치. 덴지는 다른 곳에서 그 공안 옥가들의 시체 안에서 쓱 나타나더니 체인소를 들고 있었어 또. 그래가지고 마키마를 베고 심장을 꺼내가지고 자기 다리 홈에 푹 쳐넣어요. 그래서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체인소가 어디서 났냐? 파워의 피로 만든 그런 무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파워의 피가 몸에 들어가면 회복이 느려진대요. 방해를 했겠지. 이제 그렇죠. 파워가 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근데 공격을 해서 우리가 죽일 수 없다는 건 알잖아. 네. 이거를 굉장히 대단한 해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끝내죠. 어떻게 하면 키시베이랑 같이 해서 마키마를 되게 토막 내가지고 락앤락에 넣어가지고 락앤락이 너무 웃기다. 락앤락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 건데? 락앤락 같은 데 넣잖아요. 수출 상품이야 우리. 있을 거야. 글로벌 상품이지. 그래. 고무줄로도 꽝꽝 묶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져왔는데 무슨 짓을 하나 했더니 얘가 이제 뭐 한참 동안 혼자서 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 그리고 덴지가. 이제 음식도 할 줄 알아. 그러니까 음식을 굉장히 여러 방식으로 자기가 요리를 해서 먹는 게 나와. 뭐 시작은 된장국부터 먹으러나 네. 그러니까 뭐부터 못해 해서 차례차례 뭔가 갑자기 요리만 해 요리 실력을 왜 늘려가지? 라고 했는데 이제 다 먹었다. 마키마 씨는 이런 맛이네. 이러면서 무슨 소리야? 했더니 한니발이었어 한니발. 갑자기 한니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은 거는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걸 시험을 해본 건데 그게 맞았지. 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했던 게 뭐가 있었어? 던전밥이 있죠. 8인이 그렇게 변신을 하니까 이거 모든 사람들이 먹이면은 그 괴수로 변한 부분 같은 거 마물로 변한 부분을 먹이면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라이오스가 생각을 하지. 걔도 좀 또라이다. 그런 거지. 아무튼 그 생각이 좀 나더라고. 네. 근데 왜 부활하지 않았냐? 덴지는 이거를 공격행위라고 생각을 안 했어. 아직도 진짜로 마키마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고 마키마를 먹는 게 마키마랑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진심으로 믿으면서 먹기 때문에 그 계약의 허점을 파고든 거죠. 계약에서 왜냐면은 나를 공격하면은 일본인 한 명과 목숨을 바꾸는 건데 이건 공격이 아닌 거야. 그렇죠. 영양분을 몸에 그치.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가 그렇게 된 거죠 정말. 내 몸의 일부로 만드는. 다 먹으면은 그 존재가 지워진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마키마를 세상에서 지워버린 거야. 결국 이겼다. 네. 그리고 중간에 말 안 했었는데 그 얘기가 있어요. 악마들이 요 현세에서 죽으면 지옥에서 부활하고 지옥에서 죽으면 다시 현세로 부활하고 그 얘기가 있었어요. 그치.
근데 그 중간에 방에 놓는 존재가 체인소의 악마였던 거잖아. 먹어버리면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는 진짜 뭐 그림자 자국에서 나온 네. 이 정도 그 개념 자체가 없어져. 아까 말했듯이 나치도 없어졌고 에이즈도 없어졌어. 뭐 그런 그러니까. 방식으로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좋은 세상 만든다 어쩐다 했지만 그 자체가 이제 지배의 악마의 정말 이상론이었고 근데 여기 뒤틀린 욕망이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 좀 빠진 게 있는 게 이 덴지 작전이 또 먹혔던 이유가 마키마가 항상 냄새를 맡던 거는 체인소맨의 냄새였다. 자기 냄새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가오는 걸 몰랐다. 인지를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도 굉장히 있었어. 되게 씁쓸해하면서 말을 하죠. 맞아 맞아. 자기 네. 존재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던 거야. 네. 하찮아서. 그렇지만 자기는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해. 먹는다. 그래서 그 되게 슬픈 장면이었어요. 그게. 자 그래서 지배의 악마가 새로 태어났는데 마치 그 마키마의 어린 뭐 이런 버전처럼 나오죠. 이름이 네. 아유타 뭐 그런 애로 해가지고 덴지 네가 키워봐. 이래요. 폭탄을 키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네가 좀 해봐.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것도. 네. 드래곤볼의 마지막 같지 않나요? 마이프 우부. 우부.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포치타가 꿈에 나와. 그래서 포치타가 내 꿈은 누군가한테 꼭 안기는 거였대. 근데 덴지가 이루어졌다. 그거 있잖아요. 되게 힘들 때 맨날 포치타 꼭 안고서는 식빵 먹으면서 이렇게 잠들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그래서 자기한테 찔릴 거, 그러니까 당할 거를 생각 안 하고 항상 꼭 안아줬던 게 자기한테 되게 좋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배의 악마도 걔는 항상 남들과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었으니까 많이 껴안아줘. 그럼 걔의 꿈도 이뤄질 거야. 그래서 아유타를 딱 껴안아주는 그런 게 나오죠. 그리고 끝나요. 끝났는데 일부 끝이야. 맨 마지막 컷에 악마들을 피해서 시민들이 막 도망가고 있고 교복을 입은 덴지가 나타나가지고 그 체인소 다시 우웅 하려는 식으로 하면서 일부가 끝. 이제 학원물 되는 거야? 네, 그 체인소맨이 나타나서 뭔가 악마를 처치했다라고 막 되게 시민들이 열광하는 듯한 느낌. 아니지 이제 상대하러 이제 가기 직전의 아, 상황. 그랬나? 예. 근데 덴지가 교복을 입은 것도 뭐지라는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할 만하고 일부가 이제 공안편이래나 이런 식으로 끝났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여름부터 연재를 한다고 하니 근데 이제 지면의 연재가 아니라 웹의 연재를 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점프 플러스에서 연재를 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또 될지 더 분방한 어떤 표현이 또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그래서 사실 1부 끝 이거 그냥 장난으로 그냥 마무리 엔딩을 이렇게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볼 당시에는 이렇게 뒤에 연재 소식이 있는지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도 되게 좋다. 아 그렇지. 이미 완결성 이미 완결성은 엄청나요 이거는. 네. 그래서 2부가 사족 같은 느낌은 있어요. 아니 네. 이후에 2부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정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다른 이야기를 전개한다면 그것도 오케이라고 난 생각해.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지금 이 일부라고 말하는 거에서는 덴지의 어떤 성장이었다면 이제 성장 이후의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아직 풀어나갈 게 있긴 있어요. 지옥에는 그 엄청난 존재들도 있을 거고 파워도 뭐 부활할 수 있을 뭐 것 얘기를 같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아. 솔직히 이제 점프 연재작 중에 이제 히트작이잖아 이게. 11권 완결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그 중간에 단기 연재 정리한 자로. 110권 할 판에 원피스 같은 거.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짧게 끝내는 판이기 때문에 이것도 납득을 했는데 일부라고 하니까 역시 그렇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 애니메이션 만들려고 작정한 거 아닐까 이거? 그러니까 딱 2, 30권 정도가 정말 따라가기 좋은 것 같아. 그래도 되게 한 5, 6년 이상 연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 딱 아까 뭐 2년이었나? 2년, 그 3년 정도 된것 정도였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 처음부터 계획도 잘 서 있었고 뒤로 갈수록 연출이 처음에 모든 걸 보여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뭐 심장을 던지고 뭐 다 썰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정말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도대체 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해놨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썰을 풀었지만 직접 보는 것만큼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되게 관념적인 부분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되게 개념적인 얘기들이 많잖아. 지배의 악마는 사람을 지배하고 얘는 썰면 맞아. 없어지고 라고 했는데 이거 자체를 굉장히 코믹하면서 그리고 또 의미를 가지고 중간에 좀 감동적이기까지 한 그런 드라마로 많이 만들어냈다라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방송 특성상 뭐 액션 장면 같은 거는 이렇게 설명을 안 해드리지만 얘네들 형상도 설명할 수 없고. 네, 그 싸우는 장면도 굉장히 고어하면서 또 박진감도 넘치고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왜 여기서 열심히 홍보하고 있니? 그만큼 그래서 요즘에 본 것 중에 굉장히 손에 꼽을 만한 영화. 네, 많았죠. 네. 제가 추천했잖아요.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사실 그때 보는 도중에도 그림체도 이렇게 거칠고 애가 이렇게 찐따갖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봐. 근데 이걸 다 보고 나니까 이게 뭐야?
근데 그런 면 때문에 저는 진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이런 게 정말 만화 매체만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틀 같은 게 다른 예술 매체는 다 있잖아. 네. 근데 만화는 늘 약간 그거와 좀 삐딱선을 타는 그런 시작 전부터 약간 그런 예술이다 매체다 이런 네. 생각이 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 이것도 이제 막 만화를 가르치는 학교도 있고 학원도 있고 그 너무 정규 과정도 있고 해야 했기 때문에 뭔가 너무 교과서적인 그런 만화가 많은 가운데 이거는 정말 어떤 그 교과 과정 밖에서 만든 그런 만화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그렇지 이런 게 만화지라는 생각을 정말 되게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공유하고 얘기하고 싶었고 네. 뭐 즐겁게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정도 생각했는데 좀 좋아해서 다행이었어. 네. 중간에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보면 하루 만에 몰아봐서 그랬겠지만. 그렇죠. 바쁘니까. 그럼요. 바쁜데 말 걸지 말아야지. 보통 어떤 딱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거 했을 때, 이거는 작가가 이런 것도 생각하네라는 느낌이었다면 이 만화는 계속 그랬죠. 이건 뭐지? 어떻게 우리의 그런 정신 세계 밖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되게 천재인 건 분명한데 네. 되게 치열하게 고민한 흔적까지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되게 노력하는 천재가 그리면은 이렇게 만화 매체 밖에서 그러니까 만화 매체 이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충격적인 작품이긴 했거든요. 연출이나 이런 방식도 새로운 부분이 중간중간 되게 많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점프작에서 기대하는 거가 이런 정도는 아닌데 뭔가 되게 결이 달라졌는데 그게 이제 점프가 뭔가 진짜 점프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2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2부도 애니메이션도 기대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2부가 그 또 출간이 되려면 또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 일단 웹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또 뜸을 들이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아무튼 여름부터 한다니까 일단 기대를 해봅시다. 네. 자, 한줄평을 하고 체인소맨 편 끝내봅시다. 저 먼저 할게요. 평범하고자 한 소년의 잔혹한 성장기. 저도 하면서 생각했는데 컷과 컷 사이에 깃든 우주적 망상. 오 잘하네. 이상한데? 그래? 왜 이래? 왜 이래? 피곤해. 약 먹었어? 피곤해 지금. 매우 피곤해. 이럴 수가 있나? 피곤의 악마를 먹어야겠고. 피곤해 약만 먹었어 지금. 제가 할게요. 만화라는 예술을 찢었다 썰었다. 오. 끝내자. 자, 내가 할게요. 마지막으로. 네. 악마의 입으로 부르는 포옹의 세레나데. 시적이긴 한데 어려운데? 어려워. 자, 좋은 작품인데 사실 인기작이긴 하거든요. 이전 화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만화가 대단하다 1위. 그리고 이런 정도로 빨리 완결을 지어서 11권으로 끝낼 수 있다. 라는 거는 이제 뭐 접근성도 되게 높아진 것 같아. 사실 건수가 많아지면 좀 그렇잖아. 그렇죠. 다가가기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도 좀 장점을 많이 지닌 작품이 아닐까 싶네요. 나중에 이거를 본 사람들이 이 시대의 만화 장르에 한 획을 그었다. 또 새로운 작품이었다라고 분명히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품이 후대에 더 영향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이제는 뭐 한편에는 우라사와 나오키 같이 정말 모범생도 있는 반면 이런 또라이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대체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해. 뭐 목소리가 떨려. 피곤해. 자, 그러면은 다음 화는 뭐 어제 뭐 봤어 편입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 A보다 반음 낮은 곳에 숨어 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차원돌파. 에이플레!